네, 금융특별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네, 닥터훈님 최근에요. 이제 집값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언론에서 뭐 몇 억이 올랐다, 뭐 거래가 수천 건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유튜브나 단톡방에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좀 변한 것 같은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너무 그런 자극적인 언론이나 분위기에 호도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네. 역시나 이 시세나 현황 파악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그런 내용들의 방법도 알려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을 흔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정말 바닥을 찍은 거라고 보세요? 분위기의 네. 변화는 조금 있다라고 보는데 뭐 바닥을 찍고 반등을 급등할 거라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4, 5년 정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아주 급등했던 부분들이 급락이라고 표현하는데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거기서 또 아주 뭐 비정상 거래들도 생기고 또 뭐 급매물들이 소진되는 정도이지 부동산이 완전히 대세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급등을 할 거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은 절대로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네. 뭐 또는 투자 단톡방 아니면 유튜버 분들이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심지어 없던 거래 수천 건, 뭐 서울 시내 2월 3월 거래량이 수천 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팩트를 좀 보자면 지난 하반기에 이제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서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그쵸. 근데 거래가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심리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좀 몰려서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또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이제 뭐 상승률만 따지면 수백 프로, 수천 프로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너무 숫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뭐 이런 건 어차피 숫자니까.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래가 예를 들어서 한 건 있던 게 세 건이 생겨요? 그러면 300%가 오른 거예요. 아, 근데 그러네. 절대 거래량이나 이렇게 숫자나 비율에 너무 호도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기사나 뭐뭐 하더라 이런 소문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있고요. 네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호갱노노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아파트 실거래 아실 뭐 네. 앱들, 뭐 네이버 부동산 너무 자료들이 많은데 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분위기를 봐야 되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래요. 헬리오시티 이런 데 얘기를 한번 네. 해볼게요. 네. 헬리오시티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 홈페이지 와서 주로 결국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실제로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 실거래가거든요. 매매 그래도 거래량을 좀 보면 좋으니까 네. 그래도 국평이라는 뭐 30평대를 네.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실거래가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네. 뭐 단지 정보 실거래가, 이 실거래가만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실거래가는 저희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기 의무적으로. 때문에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매매에 제가 좀 거래 많은 국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여기에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이 점도표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고가 한 두세 개 정도, 또 네. 제일 저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일단 빼고 나머지 흐름을 파악해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정상 거래들이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뭐 고가의 거래, 심지어는 뭐 부동산에서 뭐 이렇게 허위로 올려놓았다고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던 아주 저가 뭐 증여 거래나 이런 이상 거래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아주 고가 저가들을 빼면 이 이제 밴드들이 보이잖아요. 이 최근 3년을 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저가 거래됐지만 아주 뭐 본격적으로 바닥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다졌다라는 게 좀 한눈에 좀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거래 가격들도 한번 봐볼게요. 네. 2023년 4월에 국평이 18억 3천에 거래가 됐었네요. 네. 거래가 됐었는데 아까 최고가는 23억 7천에도 거래가 됐었어요. 그죠? 네. 그럼 23억 7천이 최근에 18억 3천 실제 거래된 거 보면 아직까지는 뭐 한 5억 정도 빠져 있다. 근데 이걸 쭉 최근 거래 이제 많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국평 기준으로 뭐 17억 7천에도 거래가 됐고요. 2월 달에는 16억 5,500. 이제 층수가 보니까 좀 낮죠? 2층이죠? 16억 5,500도 거래가 됐고 17억 선이 몇 개가 보이고 또 18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상거래 이런 13억 8천 이런 거는 어떤 사유가 있을 거니까 네. 빼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 2022년 6월에는 이제 20억대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거래가를 쭉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쭉 2022년보다는 아직 많이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있죠. 많이 예. 떨어져 예. 있고 뭐 17억, 18억 선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네요. 이제 예. 뭐 호가라고 하죠. 호가 보니까 네. 한 18억 선, 17억 9천, 18억 중순선에 이렇게 매매가 올라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마치 거래량이 없었던 것들이 수천 건씩 터지면서 마치 급등 네. 뭐 좀 자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몇 억씩 올랐다. 근데 그런 기사들의 대부분 최저가 아까 13억도 눈에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비해서 보면 5억이 올랐는데 그런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정다지만 투자 단톡방 유튜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한 흐름이나 네.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실거래가를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정말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또 급등을 하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이제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실거래가를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주택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실제로 주택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역시나 아직까지는 분양 청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대비해서 청약률, 분양률, 당첨률은 현저하게 낮아졌거든요. 과거 우리 부동산 뭐 한참 오를 때는 왜 어떤 유명 단지는 몇천 대 1 경쟁률이다, 뭐 그쵸. 청약 통장이 뭐 수만 개, 수천 개, 네, 수십만 개가 모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인기 단지는 지금도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낮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미분양도 많아지고 이런 심리가 죽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단지 지역이 있다라면 어쨌든 분양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부의 지원들도 많이 얹어지게 됩니다. 그쵸.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경우에는 1번으로 역시나 분양 청약을 노려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주택자의 경우에는요, 주로 보통 이런 시기에 그래도 보통은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들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흔히 말하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준비하실 때 그런 걸 원하신다면 지금 이런 시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나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갈아타냐.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의 심리 상태가 뭐 있냐면요.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게 사실 몇 억, 몇십억 하잖아요. 그래서 10%가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 집은 낮게 팔기 싫고 가고 싶은 집은 싸게 나오길 기대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못 갈아타세요. 정말 현실적으로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시세보다 내 집을 더 싸게 내놔야 더 빨리 나갑니다. 싸게 내놓고 가고 싶은 데를 더 싸게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네. 오히려 보통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은 분은 똑같이 10%가 빠졌다 하더라도 절대 금액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더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더 비싼 아파트가 하락폭이 더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네. 감안하시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욕심을 좀 내려두고 오히려 전략을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나 단지를 급매물이나 이렇게 잡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내가 들어가는 더 비싼 아파트를 저렴하게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정말 지금이 상급지 갈아타기 어찌 보면 가장 최적의 시기인 만큼 물론 반등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갈아탈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닥터우님과 함께 과연 집값 반등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의견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성도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